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며칠 전 뉴스였는데 워낙 큰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묻혀서 넘어간 뉴스 하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쓰레기통 하나 사는데 90만 원을 줬다는 보도 있었습니다. 크리넥스 티슈통에도 뭐 수십만 원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쓰레기통 하나 사는데 9천 원도 9만 원도 아닌 90만 원. 뭐 호두나무를 정성껏 깎아 만든 쓰레기통이라고 합니다. 예, 비서실장에서는 의지 하나는 200만 원 이상 줬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장부에 이 물품들의 이름과 가격을 허위로, 즉 거짓말로 써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봐도 좀 심하다고 판단했던지 싼값의 다른 물품을 산 것처럼 위장을 한 것이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청렴해야 될 청와대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실정법을 어겼다는 사실,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물품 목록 정보법에 따르면요,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식별번호를 매겨야 하고 목록화되지 않은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달 청장에게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요청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90만 원짜리 쓰레기통, 그 비슷한 크리넥스 티슈통, 뭐 어디 금태를 둘렀습니까?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이 받았던 평균 월급 66만 원입니다. 청년 백수들이 갖가지 갑질 수모를 당하면서 한 달 동안 번 돈으로도 사지 못할 쓰레기통을 덥석 산 겁니다. 그것도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눈을 속여가면서. 아무리 호두나무로 깎아서 장인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쓰레기통 운운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탐이 났을지 정말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서민 정세로 담배 한 개피 마음대로 못 피우는 요즘 아닙니까?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이카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합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무이카는 지난 5년 임기 동안 받은 우루과이 대통령입니다. 월급을 아껴서 우리 돈으로 6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고요. 그 돈은 자기가 임기 동안 받은 월급의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이카의 자산 목록은 허름한 농장 하나, 그리고 트랙터 2대, 농기구 이런 것만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신 부인 소유의 농가에서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쓰레기통 90만 원을 덥석 사고 그리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허위로 대장에 기록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참 쪽팔리는 일입니다. 오전 중에요. 11시에 주진우, 김어준 두 사람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김용민 국장이 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판결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곧 나오면은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행태들을 보면은 권력 다툼이나 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90만 원짜리 쓰레기통을 사는 그런 행태들. 아니, 우리 눈에 드러난 게 90만 원짜리 쓰레기통이지 헬스기구도 뭐 억대를 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디 왕으로 치만 여왕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라디오 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등 크레인 쓰실 분은 평안 크레인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군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안 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평안 크레인입니다.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맹꽁이 평안 크레인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관련된 그 사촌들이 죽은 살해됐죠. 한 사람은 마치 자살한 것처럼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취재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팟캐스트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1심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국민참여재판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는 1심 재판장이 참고할 사항인데요. 여하튼 참고를 해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2심은 국민참여재판 없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장에 이거 행사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주진우, 김어준 두 사람도 재판장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미래비동자 국민TV 김홍민 국장도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판결 결과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가 들어오면은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라디오 비평 계속하겠는데요. 오늘의 첫 칼럼은 한국일보 김용식 기자, 경제부 기자입니다. 대통령 눈까지 흐리는 착시 통계들. 대통령 눈까지 흐리는 착시 통계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닌 통계를 놓고 경제가 좋아졌느니 어쩌고저쩌고 떠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대통령의 눈을 흐리는 이런 식의 통계들을 내놓으면은 전혀 비판적인 사고 없이 받아들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준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지식이 있다면은
그러지는 않죠. 이게 뭐 뉴스가 솔직히 메신저로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 것 같다가 안 들어오는 것 같다가 해가지고 지금 약간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착시의 통계, 공무원들은 언제나 집권자들을 속이려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속이려 드는 게 아니고요. 통계를 통해서 속이려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공무원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건데요.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일보의 기자칼럼 대통령 눈까지 흐리는 착시 통계들 들어보시죠. 경제 뉴스를 다루다 보면 늘 기본 전제처럼 깔리는 수치들이 있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한 해 경제를 전망할 때도 맨 먼저 내세우는 통계니 눈 밝은 이들은 숫자 몇 개만 보고도 그 해 경제를 가늠하곤 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통계들 중 상당수가 갈수록 예전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로 치면 괜찮다 할 숫자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현실을 잘못 읽게 만드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를테면 착시 통계라 할 숫자들에 정책을 다루는 당국자들이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문을 보자. 봅시다. 작년은 경제개혁 3개년 계획 1년차로 핵심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 흑자,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따져보면은 그 통계가 사실은 착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부분에 등장하는 고용.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 신규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많은 50만 명대, 즉 53만 3천 명을 기록한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같으면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뿌듯해도 마땅할 결과입니다. 그러나 50만 개의 대부분은 연령층으로 보면 50대, 즉 50대 일자리 수가 23만 개 가까이 늘었고요. 60대에서 20만 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국은 53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90% 이상이 50대와 60대에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에 뛰어들고 이마저도 실패해 다시 임시직에 취업하는 이들이 상당수인 그런 연령대입니다. 한창 일할 30대는 오히려 2만 1,000명이 줄었고 사회생활 초년병인 청년층은 주로 인턴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7만 7천 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다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비정규직이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선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그 김용인 국장의 일보가 들어왔는데요.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진우 기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결국은 무죄 판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은 했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제 유죄로 가는 거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하면 이제 되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판결문을 미리 받으면 좋은데 판결문을 미리 안 줍니다. 글쎄 요즘 법원 출입기자들은 판결문을 사전에 미리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판사가 아마 낭독할 즈음에는 미리 릴리스되는 경우도 있다고 과거에는 들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국장은 거기 뭐 출입기자도 아니고 방청객으로 갔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문을 다 읽을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얘기를 해드리고요. 여하튼 뭐 일본은 주진우 기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판사가 읽었답니다.
자, 아까 일자리 문제로 들어가가지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년 무역 흑자 474억 달러가 역대 최고인 것도 분명 사실이다. 이 역시 예전 같으면 우리 수출 역군들이 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좋아했을 수치다. 하지만 요즘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생기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가 너무 가팔라 오히려 걱정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6.4%, 수입이 9%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수출 2.4%, 수입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입은 일절 안 하고 수출로만 돈을 벌면 좋을 것 같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불러온 한 원인으로 세계적인 수출입 불균형이 언급될 만큼 지속되면 부작용이 크다. 부작용도 크고요. 수입을 9%라고 예상했는데 2%밖에 안 늘어났다면은 그만큼 국내 수요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품이 반드시 호화사치품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필품 중에서도 국내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수입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사상 최대의 흑자 운운한다고 해서 전혀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수출 기업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수출해가지고 돈 벌면요, 그걸 고용을 확대하는데 투자를 늘리는 데 쓰지 않고 재놓습니다. 사내 유보금으로 재놓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 경제 불안정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런 불안에 대비해서 자금을 유보하는, 사내 유보하는 그런 경향을 굳이 요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사내 유보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고용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임금이 싼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중국 이런 쪽으로 점점 고용은 이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하면요, 미국이 원래 우리보다 앞서서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만드니까 그야말로 신문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일자리 늘렸다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런 날이 조만간 올 겁니다. 예, 규용민 특파원의 속보 또 들었습니다. 낙검수의 보도가 피고들이 허위로 알고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사가 얘기했답니다. 점점 무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 금융국장이 김어준과 그리고 주진우 두 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워낙 사법부가 보수화되어 있고 그리고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니까 진짜 1심 무죄로 나온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 유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법리적으로 보면은 유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보수화된다 손 치더라도 상식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상식은.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 얘기 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아직 샴페인을 들 때는 아닙니다. 우리 김용민 특파원의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다, 아니면 그래서 징역을 선고한다, 이 말이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자, 한국일보 경제부의 김용식 기자의 이 착시 통계들 계속됩니다. 요즘 D의 공포, 디플레 망령하며 유명세를 타는 저물가는 어떤가?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였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물가는 늘 높은 것,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 시절로 치면 요즘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다. 하지만 물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입 원유 가격이 1년 만에 반토막 난 덕이란 걸 기억해야 한다. 유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사이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3.9% 오르는 등 주요 공공요금과 축산품, 공산품은 큰 폭으로 올랐다. 오랫동안 낮게 유지되는 물가는 경제 주체들의 소비를 뒤로 미루게 해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디플레의 원인이 된다. 저물가는 특히 대부분 물가 상승률을 기초로 책정되는 임금 인상률도 발목을 잡아
국민들의 호주머니조차 가볍게 만들고 있다. 저물가를 반길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저물가는 대부분 디플레를 동반합니다. 디플레의 결과입니다. 인플레 시절에는 물가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풀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은 물가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물가가 정체기를 이뤘다는 그 사실은 결국은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낮게 유지된다고 해서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부가 말하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났으면 정말 좋겠다. 박 대통령의 강조처럼 3년의 노력으로 향후 30년간 안정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연두 기자회견에선 적어도 이런 착시 통계를 성과로 내세우지는 않았으면 한다.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경제를 이렇게 바로잡겠다고 말하는 정부의 모습이 건강한 30년 미래를 준비하는 3개년 계획의 본래 취지에 훨씬 어울리듯 싶다. 예, 이런 통계의 허실을 이용해서 착시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쪽팔리기 짝이 없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자, 김영민 특파원이 지금 서울 고법이죠. 예. 선고 현장에 방청객으로 가서 계속 속보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으로 보면 일단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주진우의 유경재단 분쟁도 사실 심층 취재를 했고 신동욱 재판도 방청하는 등 스스로 사건 현장을 취재했다고 본다. 그리고 박용수가 박영철을 살해했다는 부분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낙검수의 의문 제기는 허용 가능한 부분이다. 뭐 여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그렇게 현재까지의 그 판사의 이 판결문 낭독을 보면은 그 결과가 뭐 그래서 구속 실형을 선고한다. 그 같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런 시점이죠. 뭐 여러 가지 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1원 무죄, 2원 무죄, 3원 무죄라고 하더라도 4번 하나만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심하지 않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가입한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의 에코줄리엣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출자금 나윗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 부평 1동의 이면지님, 이면지 닉네임이 이면지입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구 용산동의 참소망으로님, 그리고 서울 도봉구 쌍문 이동의 발맹왕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나윗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나무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나입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민지우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나입 해주셨고요. 서울 양천구 목일동의 백꼼내님 역시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나입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로의 JH 러버님 조합원 가입해 주셨고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의 드라드라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발톱의 떼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대전 서구의 퍼펙트 블루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박버님 그리고 서울 양천구 신목로의 사용자님 출자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의 새솔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김용민 특파원의 문자 속보 계속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쭉 소개를 해드리면요. 주진우 기자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검수의 보도도 피고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보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상은 그 박지만이 죽이려 했다는 신동욱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여하튼 주진우 기자 그리고 낙검수의 보도는 말하자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대목 인정됐고 그리고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 즉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유경재단 분쟁과 관련해서 주진우 기자는 정말 심층 취재를 했다. 신동욱 재판도 방청했고 스스로 사건 현장을 취재했다는 점 인정한다. 그리고 낙검수의 의문 제기도 허용이 가능하다. 살인 사건과 관련된 주진우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자살한 박용수가 설사약을 복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도 충분히 기자로서 가능하다라고 일단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인데 현재까지는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가 무죄 판결을 1심에 의해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공소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유죄로 판단한다선 치더라도 실형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린아이, 4살짜리 어린아이를 그야말로 후려 갈기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해머로 내리치는 것처럼 해서 어린아이를 한 구석에 처박히게 만든 그 유명한 동영상.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보육원에 대한 문제 제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아일보의 사설을 골랐습니다. 무상보육 큰소리친 박근혜 정부. 엄마들 분노 안 들리냐? 아마도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엄마들이 분노해서 혹시라도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 하면은 정말 곤란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고쳐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어떻든 동아일보의 사설도 무상보육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사건을 대처하는 박근혜 정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인천 연수구는 4세 여아를 보육교사의 핵펀치로 쓰러뜨린 인천 어린이집을 폐쇄할 방침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등의 아동학대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며 당정 대책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당정회의에서도 0세에서 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며 아동폭행 사건에 강력한 대처 의지를 천명했다. 다시 한번 그런 엄포만으로 엄마들의 분노와 공포가 사라질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물론 그 무상보육도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야 니들 저 무상급식하고 있는 예산 없애버리고 그걸로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걸 있는 대로 처먹긴 했습니다만은 지난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70%에 이르지만 전국 4만 3천 개 어린이집 가운데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질 좋은 보육시설을 선별한다는 이른바 평가 인정 제도를 통해서 작년에 100점 만점 중 95.96점 96점에 가까운 말하자면 최고 A 플러스를 받았던 그 보육원입니다.
엉터리 인정입니다. 엉터리 인정을 남발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0년 100건을 기록한 뒤 2014년에는 265건으로 증가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2013년 광주에서 23개월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한 교사, 같은 해 부산에서 8명을 216차례에 걸쳐 때린 교사와 원장은 자격정지를 받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병영폭력으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영문화개혁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물론 이 정권에서 제대로 된 병영개혁 안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지도자를 바꾸고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절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식의 이른바 군사문화 잔재 속에서 병영폭력 개선 절대 안 됩니다. 얕은 화두는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무상보육 바람을 타고 급증한 어린이집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라고 동아일보마저 지적을 합니다. 오랫동안 땜질식 보육 정책이 누적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의 폐쇄로 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해서 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교사 자질 향상,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한 무상보육 체제도 근본부터 재검토하라고 얘기합니다. 동아일보가. 무상보육 하지 말란 얘기인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퍼준다 해도 출산율이 높아질 리가 없다. 동아일보도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1% 부자들,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정권에서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방금 들어온 김영민 특파원의 소식.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 검찰의 공소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곧 김어준과 주진우 2심도 무죄 판결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결국은 박영철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만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 그 대목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제 이어서 박정희 사자 명예훼손 건이 이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절반의 무죄 선고는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1심 판결의 정신을 미루어 짐작하면 2심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워낙 이 정권이 참 일반인의 상상 그 이상을 항상 달성하는 해괴망측한 정권이다 보니까 사법부가 완전히 보수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절반의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어서 박정희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도 나오는 대로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설은요. 한겨레신문의 사설. 지금은 새누리당이 박원순 공격에 몰두할 때냐. 진짜 새누리당 보면요. 참 진짜 어이없다 못해서 이건 뭐라고 참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니들이 박원순 저격이라고 있을 때냐 인간들아. 니들 집구석이나 좀 제대로 추스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이 그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전횡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박 시장의 권력 사유화 의혹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와 국토위,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출했다. 주요 국정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는 시기에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국회의원을 대거 동원하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아니, 인사 의혹을 밝히려면은 일개 행정관이 맨날 그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이상돈 같은 사람하고는 일하기 싫다. 그리고 박근혜한테 팽당하긴 했지만은 더 이상 난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말을 아끼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분은 참으로 일하고 싶은 분이다. 일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행정관이 내뱉고 그것이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아마 불거지지 않았으면 어쩌면 현실화됐을 거예요. 이런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파헤쳐서 청와대가 그야말로 민심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될 새누리당이 아니 서울시장 인사농단이라고? 인사농단 하려면 그래 그것도 하려면 해. 그러나 더 큰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처리하고 하라. 이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보은 낙하산 인사 의혹이 거의 전부다.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이노근 의원은 박 시장이 공개 채용해야 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대표 등을 내정한 것은 맞지 않다. 서울시엔 시민단체 출신이나 시장 측근, 코드 인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서울시의회에서 따지고 추궁하는 게 타당하다.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시의회가 다룰 사안까지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못 나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서울시장한테 시비 붙을 자격이 있어? 낙하산의 천국이 박근혜 정권이고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게 새누리당이야. 진짜 이렇게 뻔뻔해도 이런 식으로 뻔뻔할 수 있는 인간들인가 보면은 진짜 앞에 있으면 싸대기를 한 대 올리고 싶은 생각 저절로 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원순이 인사전횡을 한다면 얘기 못할 건 없죠. 그러나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말하기 좋아하는 이른바 진보 개혁 인사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박원순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전횡할 수 있겠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새누리당이 뭔가 오해하고 이딴 소리 늘어놓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오해를 했건 말았건 하면 하라 이거야. 그러나 니들의 들보 낙하산 천국인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입이라도 뻥끗은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장 인사전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강심장 진짜 아이언에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할 건 서울시정이 아니라 바로 현 정부의 난맥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다. 대통령 출신 학교인 서강대 금융인들 모임이 은행권 인사를 쥐락펴락하며 독식한다는 비판이 비등한데도 정작 새누리당은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더 큰 국정문란엔 눈을 감은 채 서울시 산하기관 인사를 추궁하겠다는 건 한편의 코미디다. 그런 처신을 하니 청와대 행정관이 집권 여당 대표를 농락해도 딱히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인간들 노리는 거는 자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박원순을 견제하겠다 뭐 그런 의도겠죠. 예. 그러나 행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진우 그리고 김어준 두 사람에 대한 판결 절반의 무죄 판결은 나왔는데 아직 나머지 이 박정희 사자의 선 부분은 아직 속보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 방송 끝나더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